자, 이번에는 주부 이슈 코너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내 아이가 더 밝고 더 깨끗하고 더 청결하게 자라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는 행동이 어쩌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있는 집에 물티슈 하나쯤은 꼭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물티슈로 닦고 또 따로 닦아내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물티슈의 성분 꼼꼼히 확인해봤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이리저리 움직여 노는 만큼 옷에도 얼굴에도 그 흔적이 묻기 마련인데요. 그때마다 나타나는 해결사, 바로 이 물티슈입니다. 네,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애기 간식 먹이고 이빨에 뭐가 묻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데 놀고 나서 이제 손이 더러워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한동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수건 꼭 닦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용 후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게 세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을 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꼭 빨리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티슈로 닦은 손이 위험하다. 10년째 물티슈를 애용해왔다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는데요. 원래 그 아이 얼굴에 물티슈를 사용을 안 해요. 너무 바쁜 날 아침 딱 2번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 물티슈를 사용을 한 걸 제가 기억하고 그 갔다 온 직후에 바로 이렇게 이제 반응이 있었으니까. 새로 산 물티슈로 아이의 얼굴을 닦은 날마다 아이 얼굴 전체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국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긴가민가 했고 두 번째는 그날 아침 역시 내가 물티슈를 똑같이 썼으니까 아 그게 물티슈 때문이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정이 좀 지어지더라고요. 늘 성분을 komkom이 확인하며 물티슈를 구매해왔다는 백존선 주부. 손도 못 닦이겠더라고요. 이게 다 결국에는 얼굴에 묻고 입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니면 눈 비빌 수도 있잖아요. 그날 이후 물티슈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성분들이 다 묻어있고 애가 그걸 또 만지게 될까 봐 있는 거니까 그냥 더러운 거 닦고 할 때 그냥 쓰고 버리려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의 종류는 수십 가지.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논란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때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그 살균제에 사용됐던 화학물질이 물티슈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충격적인데요. 물티슈 사용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티슈를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함유 성분들이 반복 사용 시에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자극이 되거나 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한 시민단체에서는 물티슈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치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믿기에는 꺼림칙한 유기화합물이 함유돼 있었는데요. 그건 물로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물도 들어가 있지만은 방부제와 유해화학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방부제 성분인 메틸파라벤의 위험성 여부를 직접 제작진이 실험해봤습니다. 물에 메틸파라벤 일정량을 녹이고 활발히 움직이는 미꾸라지를 넣자 얼마 되지 않아 현저히 움직임도 줄고 미꾸라지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저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독성이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유방암의 확률을 더 높이고 남성에서는 정자의 숫자를 줄이고 또한 고환암의 발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덴마크에서는 사용 금지 성분인 파라벤인데요. 유럽연합 역시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준은 규정 기준만 넘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물티슈 분류와 관리 기준이 국외와 다르기 때문인데요.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유아용 물티슈 하면 우리는 더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에 저희들이 당황했어요. 피부에 직접 닿지만 안전 규제 없이 만들어지는 물티슈. 안전성에 대한 제조업체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용량들이 그 기준치 이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티슈 함량 표시는요. 어떤 물티슈를 구매를 하셔도 함량까지 표시되어 있는 물티슈는 없으세요. 느슨해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의 안전성 하루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예, 며칠 전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물티슈의 안전성 문제. 저도 습관적으로 식사 후에 이 물티슈로 입 주변을 닦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까끌까끌해졌는데 이게 혹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 피부에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주부님들 걱정이 크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티슈에서 검출된 유해 성분이 사용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품 가운데는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도 있었는데요. 다만 우리가 몰랐던 성분의 기능이라던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 물티슈의 안전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영유아용 물티슈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 변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분류와 관리 기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쓰는 건 공산품 그리고 얼굴에 쓰는 건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대부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영유아용은 따로 되는데요. 이 기준치라는 게 사실 공산품 기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고 예. 그동안 사실 물티슈 같은 거는 아이들이 쓰는 거니까 뭐 무표백제 뭐 이런 말, 항균 이런 말에 이제 혹해서 사게 되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 일단은 또 충격적인 게 이 아무래도 물, 그러니까 습도 이런 부패나 곰팡이에 강한 방부제를 쓰다 보니까 이 가습기, 살균제에 썼던 성분들 아이들 코 닦아주고 입 닦아주다 보면 흡입할 수도 있어서 그럼요. 우선 가장 시급한 거는 이 기준 자체를 분류 자체를 화장품으로 하고 영유아 기준치를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하라도 될 수 있으면 얼굴에 대지 않는 것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